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안녕하세요. 네.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이효입니다. 네. 오늘 저희 쫄트에 가끔 두 번째 나오시는 분이 이제 있죠. 18년 되다 보니까 있는데 네. 이전에 펠루라고 하는 네. 읽어주는 서비스 그리고 음성 라디오 서비스 음성 라디오 서비스죠. 하셨다가 지금은 코인타임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의 한국의 넘버원 블록체인 미디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대표를 맡고 계신 최윤진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최윤진 대표님은 특히 예전에 중국에 있는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를 하시는 경험이 있는데요. 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회사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타임 대표 맡고 있는 최윤진입니다. 코인타임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이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중국 프로젝트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또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좋은 프로젝트들이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프로젝트가 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은 예전에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회사라는 명칭을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ICO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ICO. 기본적으로. 먼저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즘 블록체인이 핫해서요. 당분간 한 4주 연속 블록체인 회사들 위주로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 첫 번째 시리즈로 첫 번째로 코인타임에 우리 최윤진 대표님 모셨거든요. 그럼 말씀하셨지만 ICO로 예전에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정도로 성장해가지고 사실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회사 설립되자마자 코인을 발행해서 조달하기 쉬워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되게 많이 커졌다가 정부 좀 제재나 이런 걸로 한국으로 이동해서 많이 좀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작년에는 제가 메디블록 중국 쪽 일을 하면서 중국 현지에 있었고요. 제가 이제 처음 작년 한 6월 저희가 퀀텀 테스트넷을 발표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는 중국이 굉장히 호황기였었죠. 저희 그때 메디블록도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ICO와 법정 화폐,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를 시키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용한 나라가 됐었죠. 실제로 미디어에서도 ICO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위챗에서도 그동안 위챗에서도 ICO와 관련돼서 많은 커뮤니티들이 운영이 되었다라면 그것들도 조용하게 됐었고 좀 전체적으로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9월 정확히 저희가 코인리스 자료를 보면 작년 9월 30일 이후로 비트코인 중에서 인민폐의 비중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예 0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인민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인민폐가 0으로 바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트코인에서 인민폐로 샀던 비트코인 비율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지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많은 인민폐들은 순식간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다면 중국 분들은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나라의 신분증을 사거나 혹은 제2, 제3 마켓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거래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USB 꼽아가지고 비트코인 거래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이걸 좀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규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중국에서 ICO가 지금 이제 ICO나 그다음에 익스체인지가 이제 금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 프로젝트가 어떻게 중국에 가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저희 아직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은 약 3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만은 봐도요. 그만큼 암호화폐나 ICO 시장에서는 막강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전체 블록체인 산업을 볼 때에는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서 그 프로젝트들이 그 나라의 산업으로 정착이 되고 그게 다시 전반적인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너무 앞쪽에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만 치우쳐져 있고 진짜 저희가 중요한 거는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산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앱이라고 하는. 그렇죠. 디센트럴라이즈 앱 네,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코인타임이 어떤 매체예요? 네. 코인타임은 어떤 뉴스를 많이 다루고 어떤 일까지 하는지. 네, 저희가 먼저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중국의 찐서차이징이라는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가 있습니다. 네. 작년 찐서차이징, 한국말로는 뭔가요? 금색 재경이라고 해서 금색 재경입니다. 예. 찐서차이징이라는 매체가 있고요. 이 매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중국에선 탑3 안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성장이 뛰어난 미디어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DAU가 한 60만 정도, 그리고 페이지 뷰수가 한 260만 정도 되고 있으니까요. 뭐 인구수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 매체예요? 그게?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입니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고 있고요. 뭐 앱으로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찐서차이징은 이제 단순히 중국의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뭐 일본, 싱가포르, 홍콩, 뭐 러시아, 뭐 USA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독립적인 그 코인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를 만들고 각 나라들에서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산업을 서로 호환을 하고 또 가장 뭐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서로 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찐서차이징뿐만 아니라 노드캐피탈이라는 캐피탈과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 약 120개 정도 프로젝트를 투자를 했고 그 프로젝트 중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익숙한 프로젝트들도 많습니다. 뭐 한국 시장이 워낙 퀀텀 베이스의 DApp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퀀텀의 DApp들도 많이 투자를 했고요. 사실 이 미디어를 제가 너무 말이 많나요? 아니요, 좋아요. 네, 제가 이 미디어를 하게 됐던 이유도 예전에 이제 IT 회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중국에서 아나운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을 진출하고 싶은데 조금 도와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로 겪게 되는 장애가 바로 화폐에서 오는 장애였습니다. 사실 그 화폐라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민폐를 쓰는 지역에서는 중국 법률 안에서만 그 컨트롤을 당하게 되고 그 화폐로 인한 컨트롤 때문에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가지 못하는 IT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블록체인 그 토큰 이코노믹을 저희도 접하게 되면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생태계에서는 각 나라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겠구나. 특히 한국과 같은 IT 강국에서는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코인타임 한국을 맡게 됐습니다. 그럼 그 코인타임 소속 한국 기자들도 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디어 그 한국 소식들 소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지금 한 10명 정도의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한국 내부에서도 기사를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저희랑 제휴 맺은 곳에서 기고문을 받기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뉴스는 이미 찐서차이징이라든지 코인타임 각국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용 창출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코인타임 코리아에서 기자와 또 이제 다양한 그 BD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문 좀 두드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코인타임이 도움을 받아서 그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걸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조금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컨퍼런스를 주관한다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뭐 컨퍼런스 교육 각각의 영역들 하고 있는데 처음엔 미디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들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프로젝트들이 한국에 오면서 좀 다단계성 회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좋지 않은 뭐 에이전시를 만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정책을 코인 투자자 모집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집책 혹은 이제 뭐 홍보를 하거나 하는 방법에서 이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프로젝트를 검증한 뒤에 저희가 투자한 프로젝트 혹은 저희가 검증한 프로젝트를 한해서 뭐 한국에서의 어떤 PR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셋업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에 4월 15일에 저희가 한중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이름이 뭔가요? 이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코인타임 뭐 컨퍼런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할 예정이고
원래는 3월 말에 하려다가 4월로 저희가 옮긴 이유가 좀 저희 뭐 중국에 있는 VC라든지 혹은 중국 산업의 정말 초기 산업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초청을 해서 한국 프로젝트라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뭐 작년 9월 이후로 중국은 ICO 분위기가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사그른 걸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최근에 ICO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저기 미디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ICO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ICO 분위기가 예전만큼은 이렇게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던 게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ICO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ICO를 대행해주는 혹은 ICO를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뭐 국외로 조금 법인을 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ICO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다 이제 공모 방식으로 ICO를 했다라면은 이제는 뭐 프라이빗 세일 같은 그런 방식으로 ICO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타임이 우리 했었던 프로젝트 하나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한국에 지금 셋업한 지는 약 3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떤 성과물을 말씀드리긴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에 뭐 저희가 뭐 360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을 상대로 어떤 한국 지역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몇몇 저희가 좀 봤을 때는 가시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성과가 낼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지불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페이먼트 코인들, 페이먼트 코인들 혹은 페이먼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들에 한해서 뭐 이런 프로젝트 한국에 실제 뭐 여행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호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제 서비스를 지금 묶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코인을 발행한 사람들은 중국 회사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결제하거나 해주는 거는 한국에 있는. 그렇죠. 그렇게 코인 발행하는 중국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 못하니까 중국도 해외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나요? 어떻게? 싱가포르나 뭐 다른 나라들로 가고 있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인으로 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투자할 수 없다가 아니라 법이 없죠. 그리고 무법이죠. 무법 상태고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프로젝트들도 법인을 거의 해외에서 많이 하죠. 뭐 에스토니아, 뭐 지브롤타, 뭐 싱가포르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전문가에 있으니까요. 비비아도 많이 가고. 심지어는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여기에 블록체인의 강국이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하늘이 주는 이 기회를 살려야 될 텐데. 저희가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전 세계 애들이 다 한국에서 와가지고. 사실 한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서로의 찬스를 살려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은 좀 앞서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조만간 표철민 대표도 한번 출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어스 증인을 외치고 있는 우리 표철민 대표를 한번 모셔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외국 프로젝트들이 초기 단계에는 어쨌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든지 ICO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한국을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게 전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뭐 3년 정도가 지나면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DApp들이 활성화가 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으로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중국에 있었던 엄청난 거래소들이 지금 한국으로 진출해가지고 뭐 제휴를 하든 뭐라든 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미 뭐 업비트, 뭐 빗썸, 코인원까지 이렇게 좀 대형사들이 이게 코빗에서 랭킹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에서 오면은 중국 유저들을 끌고 와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면도 결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한 게 실제로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거래소의 많은 직원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뭐 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자리를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언젠가 중국에서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정부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정부가 그렇게 규제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업비트가 아직 그 한국으로 딱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뭐 빗썸, 코인원, 코빗 그리고 코인네스트 이 4개의 회사가 20위 안에서 계속 자리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뭐 한화 뭐 충전이 돼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런 거 맡기고 뭐 신규 계좌 발급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생기고 그러면서 거래소 순위가 많이 뒤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이 사실 거래소 때문에 한국 시장이 더 많이 핫했던 이유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한국으로 찾아오고 있었던 프로젝트들도 이제 조금씩 해외 다른 나라들로 일본으로 많이 갔다. 예,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 중국에서 이거 참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한국으로 그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게 그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자국에 있는 그 이 자산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을 찾는 프로젝트들을 말씀하실까요? 네, 그렇죠. 그 첫 번째는 이제 저희도 2가지 분류를 나눠보는데 이제 한국에 돈을 벌려 오시는 분들 단순히 뭐 ICO를 해서 자금을 모으시려고 하거나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좀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는 좀 열외로 봐서 깊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한국에 오피스를 차리고 법인을 내고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그분들이 나오는 그런 건 돈이 나오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시나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그렇죠. 돈을 넣는 건 쉬운데 빼가기가 사실 한국에서 USB로 빼간다는데 그냥 이더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뭐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 환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장에서 요즘 비트코인 치기를 그렇게 많이 하다고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치기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건 불법은 아니죠. 법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프로젝트야 뭐 그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한 나라에 국한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 저기 그 블록체인 쪽으로는 중국계 투자자들도 되게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인블락 뭐 인블락체인도 있고. 중국 그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지금? 지금 뭐 완샹그룹에서 만드는 펜부시 캐피탈 같은 경우는 비탈릭이 파트너로 좀 더 유명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올해 1월부터는 이더리움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파트너에서 나왔는데 사실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고 뭐 2028년까지 항주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하겠는데 그게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시티다. 거기다 그 네오나 아니면은 퀀텀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투자자들이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뭐 2015년부터 상해에는 블록체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계속 기술 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그 캐피털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저희 뭐 노드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한 120개 정도를 투자를 했고 뭐 거래소라든지 120개는 DF 프로젝트와 이제 거래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인의 ICO나 코인에 투자한 게 120개 코인에 투자했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그 암호화폐라든지 그 ICO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저희 가족들도 비트코인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정도로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뭐 ICO 금지, 뭐 암호화폐 금지라는 그런 얘기들로 우려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 보면 기술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양시 같은 경우에는 6억 인민币, 우리나라 돈은 약 1,000억 원에 해당하는 블록체인 그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서요. 국외에 있는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와서 그 안에서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네, 뭐 학교라든지 정부나 민간에서 사실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잠깐 제가 생각엔 오늘은 주로 질문 위주로 가는 게 질문을 오늘 많이 받는 걸로 네.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9 정남희 이사님, 그 이혁희 팀장님, 이희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그 쫄투 하나의 큰 후원 축이죠. 한국성장금융 성장 사다리 펀드 서정훈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박성영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두 기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저희 쫄지 말고 투자하라가 시즌 6까지 계속 이어지고 편안하게 그 촬영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쫄지마 창업 스쿨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0주 코스로. 지난 월요일. 3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6월 4일 그 송 대표님의 투자유치 전략,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까지 10주간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은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아니라 신청. 온오픈 믹스에서 쫄지마 치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또 그 마루에 이제 입주해 있는데 그렇죠. 저희 회사가 3층에 있다가 4층으로 이사를 하셨나요?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루 180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저 마루에 신세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진 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그 중국 ICO 마케팅이 이제 한국에 진출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거꾸로 이제 한국의 프로젝트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는 어떤 서포트나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수정을 해야 될 게 저희는 ICO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ICO가 끝난 뒤에 그 다음 프로젝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지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이 한국 프로젝트가 어떻게 한국 프로젝트를 중국에 가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실제로 외국에서 이제 한국 그 블록체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들을 보면은 실제 한국 상황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래된 정보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속 교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 정보가 좀 올드한 정보들이 많나요? 그게 사실은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또 뭐 하나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시기가 놓쳐지기도 하고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정 역할들도 계속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좋은 프로젝트, 한국의 좋은 프로젝트라든지 좋은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기사화를 해서 외국에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질문이 일단 제가 여러 개일 것 같은데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일단 뭐 블록체인을 다루는 미디어는 최근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아직 지명도 관점에서 보면 코인타임이 되게 잘하고 계시고 한국 내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 딱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애매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일반 IT 관련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도 어디가 제일 좋냐, 금융 이런 거 얘기할 때 포브스가 워낙 권위가 있다. 뉴욕타임즈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한국 내에서 그리고 국외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블록체인 관련 미디어가 어디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권위 있는 미디어가 좀 드러나고 있나요? 어때요? 코인타임인가요? 네. 그다음 미디어. 그다음 미디어. 저희는 그래도 코인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거. 들기 어렵나요? 사실은 블록체인 미디어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미디어들은 많이 있지만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한 그리고 글로벌 소식들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정보를 하고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코인니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나 정보를 바탕으로 하려는 미디어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만든 미디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그 사실 코인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몇 개의 코인을 제외하고는 거래소마다 다 다르잖아요. 혹시 그 특별하게 좀 제휴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래소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코인을 다루면 이 코인은 A라는 거래소에서 다루고 있고 네. B라는 코인은 또 X라는 데서 다룰 수 있고 이렇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혹시 좀 그 거래소하고 관계를 맺고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실제로 뭐 일부 거래소에서는 저희도 워낙 투자한 프로젝트들이 많고 저희가 또 이제 중국의 사실 아시잖아요. 이제 투자하실 때 뭐 보세요라고 하면 사람을 봅니다라고 먼저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만나서 그 프로젝트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아 이게 좋다라는 생각들이 더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면상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레퍼런스 체크도 원하시고 또 추천을 원하시는 거래소도 많기도 하지만 많고 실제로 저희가 소개를 해서 상장이 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미디어다 보니까 중립성을 지켜야 돼서 어디가 친합니다라고는 하지만 거래소들이랑은 꾸준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만 아니라 국외에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이어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말씀 나왔는데요. 결국 어쨌거나 뭐 미디어의 특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ICO를 뭐 직접 케어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어디가 좋다 나쁘다의 주관적 평가를 많이 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사실 언론 미디어들도 수익 모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고 점점 더 그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코인타임은 그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올해는 수익을 굳이 낼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도 뭐 이미 BEP가 넘어선 상태이고 그래서 계속 신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방법 같이 자리를 파는 거, 광고 자리를 파는 미디어가 아니라 저희는 내용을 파는 미디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별한 프로젝트에 한해서 그 외국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희는 그 컨텐츠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런 PR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는 조금 많은 편이고요. 고객들은 외국 고객들이 많은 저희는 거죠? 중국 프로젝트들이 좀 많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 실제로 해외에서도 보니 권위 있다고 하는 블록체인 미디어들이 아예 기사를 쓰면서 이 기사는 그쪽에 뭐 스폰서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라고 아예 하단에 기록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생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디어의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블록체인 미디어들은 앞으로 뭐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뭐 맞거나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의 생각은 저희는 단순한 미디어인데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저희는 중립적이지만 편파적인 미디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희는 워낙에 지금 뭐 코이니스만 가봐도 예전에 등재됐지만 반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ICO가 실패를 했거나 ICO를 했음에도 프로덕트가 나오지 못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아까 말씀하신 보통 그런 기사들은 실제로 뭐 그냥 PR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의 편집을 통해서 뭐 릴리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컨텐츠를 처음부터 저희가 파서 한국 시장에 맞게 재편집을 하고 생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약간은 그 평가하거나 검증하는 그런 뭐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기능들을 내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건 하죠? 1차적으로 저희 펀드에서 저희 캐피털에서 검증이 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검증을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중국에서 워낙 한국 시장이 많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도 몇십 개씩 문자가 와요. 그래서 코인타임에서 코인타임이랑 같이 PR 활동을 하려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네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격을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10팀 이상씩은 저희 회사를 찾아오는 중국 팀들이 있어서 뭐 1시간에서 2시간씩 저희가 실제로 미팅을 하고 있고 백서를 다 보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프로덕트의 과정이 되어 있는지 말로만 되는 게 한국에 있다 보면 중국 시장을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중국 현지에 있는 저희 인맥들을 통해서 다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같이 왜냐하면 저희도
좋은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지 그게 저희의 가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하나 더 질문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뭐 정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국가기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법무부 장관께서는 갑자기 뭐 다 폐지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또 뭐 금감위원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의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언론 그러니까 정부 관점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미디어 쪽에 계시니 그런 전체적인 뭐 흐름이나 이런 한국 시장에 대한 뭐 어떤 관리의 느낌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뉘앙스로 흘러가고 있는지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어떠세요? 이것도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데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또 가변적인 것들은 있지만 강약은 있지만 전반적인 발전은 예전에는 블록체인이 된다 안 된다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고무적인 건 지금은 그렇다면 이제 블록체인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하는 과정이 단순히 저희가 늘 말했던 ICO나 암호화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각각의 그 D앱들이 혹은 플랫폼들이 얼마만큼의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라든지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타임의 수익 모델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기사를 팔거나 뭐 기사의 광고 자리를 파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프로젝트의 좋은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 컨텐츠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파는데 그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프로젝트에서 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거는 저희 수익 모델의 일부고요. 사실은 거기에 그 전에 들어가는 게 각각 프로젝트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에 대한 컨설팅, 중국 산업에 대한 크로스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또 뭐 다음 달에 열리는 컨퍼런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할 예정이어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업종에 뭐 IT 업종이지만 다른 업종에 있다가 블록체인 들어오셨는데 들어오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업계는?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의도가 아니라 블록체인 업계가 현황이 어떤지 어떤 느낌인지 여기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기존 이게 IT 블록체인을 나눈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페이퍼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찾아다녀야 되고 투자자에게 거절을 당하면 이 프로젝트가 프로덕트가 나오기도 전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좋은 철학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누구나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게 어떤 저희가 항상 느꼈던 게 한국 시장이 작다였잖아요. 한국 시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더 라이브하고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최 대표님께서 다 말 못하시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뒤풀이해서 다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만큼 올라오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우리 이러한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계시면 최윤진 대표님을 찾아서 그리고 코인타임 www.kr.cointime.com 다 막 넣어주실 거죠? 그냥 www 없고요. kr.cointime.com 코인타임스 아니고 코인타임입니다. 코인타임입니다. 저 헷갈리기 쉬운데 코인타임입니다. 오늘 하여튼 뭐 더 이상 저희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